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6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란한 윤석열의 대권 방정식을 한번 술술 풀어보는 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업무 복귀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내년 7월까지 임기가 사실상 보장이 됐습니다. 본안심사가 그 이후에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까지 일단 임기가 보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됐으면 좀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성탄절 연휴 동안 계속 나와서 업무를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 월성 원전, 폐쇄 이 수사부터 속전속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이는 관심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뚫고 추미애와 1년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권력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그 여부. 하나는 문재인과 맞서서 추미애와 맞서서 이겼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을 향한 권력 수사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임기가 마치든지 어쨌든 검찰에서 나와서 정치권에 진입해서 대권 도전에 나설지 그것이겠죠. 자기 대권에 윤석열이 나설 것인지, 윤석열 대망론이 실현이 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권 고수들과 좀 나눠본 대화, 그리고 과거 데이터, 이 대선 때 데이터들을 좀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윤석열의 3단계 대권 도전 시나리오, 이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부터 발생을 하겠지만 아마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 선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해봤고 또 정계 개편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일단 검찰총장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때 만료 때까지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살아있는 권력을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직 검찰총장이지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는 계속 오를 거고, 그걸로 또 여권에서 시비를 걸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간기구에서 하는 건데 계속 오르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치와 자기 대권주자로서의 그 위상이 아마 같이 가는 그런 수사가 될 텐데, 일단은 거기에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정권을 수사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력이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면은 보수 우파 정권은 다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진보 좌파 정권에서 지금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미적미적하다고 보면은 상당히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과거에 수사를 했던 데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그런 해석까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보수 정권의 몰락에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감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정말 지금 위치에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이 박근혜 정권 수사의 정당성 이것도 같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탄핵의 강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내년 7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의 앞날이나 아니면은 보수의 앞날이나 또 한국 정치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 검찰총장 단계, 내년 7월까지 검찰총장 단계에서 윤석열은 크게 두 가지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 고비가 지금 생겼습니다. 뭐냐면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무효 취소 소송을 인용을 하고 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된다.
뭐냐면은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신분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것이 어제 오늘 김두관, 황운하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윤석열 축출의 마지막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검사 탄핵. 윤석열도 검사이기 때문에. 김두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주변의 만류로 할 수 없었는데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더 기다릴 수 없다.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 그리고 검찰청법 3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결된 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면 뭐 파면이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 동의를 해서 헌재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이 과반으로 넘어가니 민주당 의석이 지금 뭐 173석 그렇게 되니 충분히 뭐 300석 중에서 충분히 그 국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 의결 과정에서는 그냥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떤 중대한 범죄 혐의나 범죄나 그 헌법 위반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는 별로 그걸 따지지 않고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그걸 따지게 되겠죠. 과연 이게 헌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헌재에서 따지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헌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됐으니 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만은 어쨌든 법관들이 있는 자리니 이번에도 봤다시피 법관들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국회에서 넘어오는 탄핵안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을 정당화할 경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함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가 파면을 정당화해야지 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을 해서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최근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안 하고 정직 2개월을 했죠. 해임은 파면입니다. 그런데 해임을 못하고 정직 2개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을 했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헌재가 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또 부메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헌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한 것을 헌재가 파면감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쪽에서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사유서, 파면 사유서 이것을 또 어디서 찾아내서 뭐 발굴을 해서 갖다 붙이면 또 상황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얼음장을 놓는 이 검사 탄핵 이 고비는 헌재가 제대로 결정을 하면은 이것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단계에서 그 검찰총장 그 재임 시까지가 1단계인데 1단계에서 두 번째 고비는 공수처입니다. 새 벽두에 발족하도록 해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결국은 권력형 비리 이런 것을 다 가져가서 뭉개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탄 연휴에도 출근을 해서 지금 속전속결로 권력 수사를 하려는 그런 자세를 윤석열 총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까지 끝났어.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막 러브콜이 쏟아지겠죠. 야권에서. 뭐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 전에 4월에 내년 4월에 7월 전에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아마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할 경우 또 안철수가 출마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계 개편이 막 4월에 막 일어나고 4월 보선 이후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7월에 검찰에서 물러나니 자 그때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이 수요가 막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가봐야 되는데 일단 자 윤석열의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채우고 내년 7월에 나왔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때 되면은 대선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내년 대선은 3월 달에 치러지죠. 3월 9일 날 치러집니다. 그전에는 대선 항상 12월 19일 이 무렵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조기에 무너지면서 조기 대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월 9일, 내후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 달에 나오면은 내후년 3월 9일까지 대선 8개월 전인데 그때 나서 뭐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야? 그때 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있죠. 올라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대선 8개월 전에 나오는 것이.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은, 자, 내년 대선은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상적으로 각 당 후보는 본선 4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본선 4개월 전에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2012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을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때 보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은 8월 19일에 실시가 됩니다. 12월 19일이니까 그로부터 4개월 전에 실시가 됐죠. 4개월 전에 경선이 치러졌는데 또 경선이 치러진 그로부터 4개월 전에 그러니까 4월과 5월, 6월 이때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전에 뛰어듭니다. 김문수, 정몽준, 안상수, 김태호, 이재호, 임태희 줄줄이 출마 선언을 했죠. 나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경선 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선 4개월 전에 경선 4개월 전에 출마 선언을 넣었어요. 그러면 8개월이죠. 윤석열 총장이 딱 대선 8개월 전에 총장님에서 물러납니다. 늦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그동안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 조사도 막 올라오고 했으니 기존의 정치인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때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9일, 대선이 12월 19일, 4개월 전 8월 19일에 경선이 있었고 그때 또 경선 4개월 전에 경선 출사표 막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홍준표, 원희룡 또 4개월 전에 출사표를 던지죠. 그리고 그 전달에 3월 달에 그때 그 보수 정당에 있었던 손학규는 이명박 박근혜 구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고 탈당을 합니다. 3월 달. 그러니 그 무렵에 경선판이 짜여지기 시작하는 대선 8개월 전에, 경선 4개월 전에 그런 타임 스케줄이 다 과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대선 4개월 전에 경선 4개월 전에 경선 줄사표 이렇게 줄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 탓에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선 4개월 전이라면은 내년 11월 9일쯤 경선이 실시가 되겠죠. 그리고 경선 경쟁이 그로부터 4개월 전에 시작이 된다면은 딱 7월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그 무렵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비도 이 타임 스케줄 상으로는 전혀 못 넘을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대선 본선까지 가기 전에 이 경선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경선에서 본선까지겠죠. 자, 여기에 대해 이 부분이 윤석열 대망론이 실현이 되느냐,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말 중요하죠.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 구도가 다 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안의 주자들이 또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합 집산을 하고 정계 개편이 막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본선까지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제가 3단계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대망론을 실현하는데 내년 7월까지의 검찰총장직 직무 수행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리적으로 장애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또 중도층까지 지지를 많이 받아서 대권 가도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 뭐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중립성 뭐 이런 논란도 좀 일어나겠죠. 그것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내년 7월달에 나오고 나서 경선할 때까지 4개월 후에 경선할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윤석열에게 시간이 충분하다. 오히려 안성맞춤의 시간이다.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